이제 뭐 조사하면 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올 텐데 사실 J컴퍼니 우리 정 대표님이 맨 먼저 그 시작을 하셨지만 네.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그러니까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사실 윤석열 가짜 출근 맞습니다. 이거 발표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알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출근길을 찍게 된 계기가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관저에 들어갔고. 근데 과연 출근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실제로 아까 검찰총장 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제가 그 출근할 때 항상 찍었었는데 그래서 얘는 분명히 지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지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하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을 할 거니까 걱정 없다. 한마디로 출퇴근을 2번씩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어쨌든 관제에서 대통령실까지 모든 차선을 다 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에 가장 차가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과연 약속을 지킬까? 또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거를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윤석열의 관저. 예. 관저에서 나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 전쟁기념관 쪽에 원래 정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은 글로 가질 않았어요, 처음에. 출근도 네, 뒤 후문으로 했습니다. 출근을요? 네. 왜 후문으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그 후문은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미군의 5번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거기를 임시로 열어준 겁니다.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옛날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갈 때는 그 길로 가는 게 빨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천공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문 바로 옆에. 오, 그래요? 실제로 천공의 창문을 열면 대통령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관저로 옮기게 된, 그 대통령실을 옮기게 된 계기도 그 오방의 신을 믿거든요. 예. 그래서 오방의 신이 뭐냐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이 가운데. 그 오방을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가운데에 있으면 나쁜 기운을 밖으로 빼내고 좋은 기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오방이 뭐지?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최은순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도 125호, 어허. 그 다음에 또 이명수 기자한테 105만 원을 줬어요. 네, 그때 그걸로 취재를 하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진법사의 스승차도 5. 정말 오차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공은 번호가 1000번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게다가 또 왜 뒷문으로 갔냐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녹사평령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분향소를 차렸거든요. 원래 그 길을 지나가야 가장 대통령실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는 네. 관제라고 안 부르고 소굴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거기서 잡혀 나왔으니까 그냥 관제라고 불러줍시다. 대통령실에서 그 관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5km 미만 정도? 5km. 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교통 통제하고 출근하면 1, 2분이면 와버리겠는데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5분 정도 걸려요. 네. 실제로 만약에 그냥 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신호 잡고 그러면? 신호를 안 잡았을 경우 네. 평상시에. 근데 대통령은 신호를 다 잡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에는 관저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네, 맞습니다. 체크를 하고 네. 퇴근할 때는 대통령실이 있는 쪽에서 기다렸다가 체크하고 그랬습니까?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했어요. 출근만 했어요. 왜냐하면 퇴근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퇴근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동네 주민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퇴근은 칼같이 퇴근했더라. 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이나 그 출근 시간을 체크하셨나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네. 4개월 중에 레귤라리하게 조금 출근하는 시간이 네. 있기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그 혹시 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출근 시간 표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보셨어. 오, 이게 있군요. 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네. 빨간색이 지각이고요. 녹색이 정상 출근이에요. 땀에. 네, 그 보시면 예. 9시 기준으로 본 겁니다. 예.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도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 시간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윤석열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시 53분에 출근, 그다음에 8시 56분, 네, 대통령실 들어가는 기준으로 찍은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10월 16일 날 한번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다 지각이에요. 근데 이날이 가장 중요한 게 10월 16일 날 아니 보시면 시간대가 되게 늦어졌잖아요. 예. 10시, 12시도 있고 그전에는 그래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늦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일 날부터 경찰들이 이제 그전에는 찍는 걸 방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날 제가 우연히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타지 않은 차가 51분에 출근을 한 거죠. 그날부터. 네, 그날부터 경찰들이 막기 시작한데 지금 그러면은 혹시 제이님이 그 출근 시간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래서 야 가짜 차량 보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 것보다 지금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누군가가 찍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이컴퍼니가 찍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맞긴 맞아요. 누군가가 저 말고도 많은 기자들이 아마 체크를 하고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빈차를 보냈다. 근데 당시 저 때는요, 그런 생각보다 사실 빈차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대리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한겨레가 빈차로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김건희가 먼저 출근을 한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예. 김건희 먼저 보내고 집에 그다음에 술 깨고 윤석열이 나오고. 뒤늦게 오고. 왜냐하면 저 10월 16일 날 우선 찍고 있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막았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아니 분명히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원래 경호원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 이거 혹시 출근 안 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화면을 돌려보니 윤석열이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예전에 최은순이 탔던 은색 구형 벤츠가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오. 네. 혹시 그 영상 보여드릴 그것도 수 있나요? 있습니까? 네네. 네. 네,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카 지나가고 경찰이 처음 막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쪽 맞은편 차선을 지금 봐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안에 원래 SUV 두 대가 있었는데 예. 은색 벤츠가 있어요. 방탄차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 차가 예전에 최은순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그래요. 그때 벤츠 타고 그 차예요. 왔잖아요. 네. 번호까지는 확인이 안 확인이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아.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김건희가 출근을 먼저 한다. 이것도 정말 웃긴 거거든요.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먼저 대통령실에 출근한다. 전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출근, 그러니까 김건희가 출근하고 윤석열이 출근하고 김건희가 퇴근하고 윤석열이 퇴근하고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의 그런 걸 출퇴근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출근 안 했다 그러면 마치 대통령 일찍 출근하는 척 하면서 우리 시야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를 보니까 네. 정상으로 출근한 날이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밤새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표 중에서 최종 그 몇 번 했는지 최종 그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42번 방송용으로 만든 건데 예. 총 42번을 체크를 했는데 정상 출근이 3번, 지각이 35번, 확인 불가가 4번, 그중에 정상 출근 3번 중에 1번이
윤석열이 타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면 2번 정상 출근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는 어제 네. 좀 모시려고 했는데 어제 뭐 법원 재판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재판이 이것 때문에 재판 받으신 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판 받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출근길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했다, 라이브를 했다. 그게 무슨 죄래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만졌다. 그 운행 중에 핸드폰을 만졌다. 그걸로 핸드폰 만졌다? 네. 오. 근데 사실 그 법이 DMB를 보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그냥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니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리면 더 놀라실 거예요. 네. 우선은 120점을 벌점을 때려서 작년 1월에 면허 취소를 시켰어요. 무슨 그게 120점이나 벌점이 나와요? 그 4번을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 저는 가태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사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얘네들이 4번을 내가 잘못했다라면서 120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고지도 안 하고 고지한 적이 없어요. 그 나한테 면허증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어디 경찰서예요? 용산 경찰이죠. 미친놈들이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또 벌점 120점짜리 사면을 시켰어요. 네. 그 저는 이제 단순 벌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다시 땄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 기소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기소 제목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내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도 그래서 뭐 약식 기소를 했나요? 아니요, 정식 기소요.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1년째 거의 한 6개월 됐나? 1년 됐나? 어저께 처음으로 구형이 내렸는데 제가 변호사를 누구 선임했냐면 네. 장유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우리 장유미 장 변호사 아마 변호사님.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님도 과연 이게 기소가 될 것인가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했잖아요. 기소를 그래서 어쨌든 재판을 받는데 기소한 검사 이름이나 좀 합시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장유미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예, 아실 것 그렇게 같아요. 훌륭한 검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요. 네. 도로교통법으로 약식 기소도 아니고 정식 기소한 그런 훌륭한 검사 새끼님은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그 아니, 개자식이네. 맞아요.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판사가 이게 첫 판례예요.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법을 좀 좋아하는 판사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 과정에 증인 신청까지 다 해봤는데 저희한테 약간 유리하게 판사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어제? 어제 말고 그 전부터. 그랬더니 어제는 선고 공판이었어요? 어제는 구형 공판? 구형 공판인데 네. 근데 검사가 갑자기 교통 그 벌점 때문에 이게 교통에 관련 재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그걸 병합시키려고 했었어요. 2달 전에.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 재판은 자기가 꼭 마치고 가고 싶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병합이 돼버리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고 우리 장유 변호사가 그걸 잘 써가지고 어쨌든 안 됐는데 어제 재판 때 검찰이 최고 구형을 때렸습니다. 얼마를요? 네, 이 사건으로 최고 구형이 벌금 20만 원. 최고 구형이? 네. 그러니까 검사가 최고 구형을 했어요. 그게 벌금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당황한 게 검사 구형하시죠? 라고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하겠습니다. 이 순간 법정이 진짜 5초 동안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판사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금 20만 원 구형하려고 지금 정식 기소를 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네. 검사는 어쨌든 최고 구형이 20만 원이었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네. 어제 혹시 법조 출입 기자들 안 보였어요? 아직 몰랐어요. 그 출입 기자들이 몰랐고. 이건 기사예요. 이건 네, 맞아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기소를 한 검찰이 네. 구형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재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뉴스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유미 변호사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이가 없을 정도면
장유미 변호사님도 얼마나 변호를 많이 했겠습니까? 나와서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서로 참 웃었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변호하면서 이런 기소는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게 바로 표적 기소고 억지 기소라는 게 밝혀진 거다.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그 검사 법정 모욕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판 검사랑 이걸 기소한 검사는 다른 검사니까. 다르지만. 네, 그래서 사실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재판을 6개월 동안 끌었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네, 정말 한심합니다. 나중에 그 검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수사했던 하겠습니다. 검사. 네. 정신이 나가도 그 단단히 나갔구만요. 네.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우선은 선고가 아직 남긴 남았는데 2월 13일 날 아마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죄를 예상하고 있는데 참 웃긴 일입니다.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도 저 재판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벌금 20만 원 구형도 윤석열이 잡혀가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살아있었으면은 네.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변화를 전 느껴지니까. 왜냐면 사실 윤석열한테 제일 찍힌 계기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한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대고 윤석열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줄리가 누구입니까? 줄리를 아십니까? 라고 대놓고 한번 국감 때 물어봐서 그게 좀 핫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김건희 얘기가 아니라 줄리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그 통장도 그 압류도 당했고 그 다음에 통장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무조건 기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소가 돼요. 오늘은 표정이 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배국민 선생님도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무죄 받았다는 그 기사를 보고 네. 참 내일처럼 기뻤는데 네. 재판 얼마 동안 한 겁니까? 재판은 8개월 동안 재판을 8개월.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네. 참 놀랐던 게 뭐 말도 아닌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는데 네. 검찰이 구형을 벌금 20만 원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 재판 역사에서 검찰이 구형을 벌금 20만 원 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벌금은 되게 이제 약식 기소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네. 벌금을 하는 걸 약식 기소라고 하잖아요. 최소 한 50만 원 정도 약식 기소해요. 맞습니다. 근데 정식 재판에서 벌금을 20만 원을 구형을 했다. 참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판사도 놀랐습니다. 예. 네, 그 20만 원 구형했을 때 벌금 20이라고? 네. 예. 그 구형하세요 이랬더니 검사가 구형할 거 아닙니까? 뭐 제 정병곤을 뭐 벌금 20만 원을 구형합니다. 딱 하는 순간 법원이 약간 정지된 분위기,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딱 조용하다가 20만 원이요? 그럼 20만 원 구형하려고 지금 정식 기소를 하신 겁니까? 재판관이? 네, 재판관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원래 선고 날짜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미리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판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과정이 판사도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짓이. 이게 뭐 어쨌든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총 4가지 범죄 혐의를 기소 받거든요. 내용이 뭐였어요? 기소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핸드폰을 봤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영상 표시 장치 금지 의무 위반. 그다음 두 번째가 잠깐만. 네. 영상 표시장치 의무가 뭐예요?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DMB를 보던 예, 시절이 예. 있었잖아요. 그때 DMB를 보다가 큰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가 많이 사망하셨는데. 맞아. 예. 그래서 그때 법이 개정이 돼서 DMB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동영상이나 DMB를 보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속이 원래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나가는 차가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DMB를 보고 있는 걸 경찰이 직접 봐서 단속을 해야지만 단속이 되는 약간 좀 실효성이 없는 법이긴 그렇죠. 하죠. 네.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캐캐 묵은 걸 가지고 기소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가 이제 운전 면허 제시 의무 위반. 운전면허증을 내라고 그랬는데 제시 안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면허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죠. 무조건 뭐 제시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면허증 달라 그러면 경찰한테 면허증을 줘야 되고 다 그런 줄 알지만 사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는. 없죠. 네. 그 불심 검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영장 없이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주라고 그러면 되게 쫄아가지고 주지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냈다고 그거를 또 위반으로 걸었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주정차 준수 의무 위반. 그건 과태료 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과태료 물면 되는 건데 어쨌든 기소가 됐고요. 이게 또 기소가 된 게 집회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회 신고한 차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끄고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신고서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빼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주정차 의무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또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주차 딱지를 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안전지대 통행금지 위반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촬영하면서 윤석열 출근길 관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막고 이렇게 유도봉으로 일로 와라. 그래서 제가 유턴을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안전지대를 통과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기소가.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이거 저거 넘는 거. 어? 네. 옛날에 1970년대 네. 그 군대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냥 막 갖다 붙이면 다 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털털털털털 트럭을 타고 이렇게 군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네. 이제 헌병들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인데 네. 얼마나 악랄했냐면 네. 차를 세워요. 털털털털 올라가는데 과속을 했다고. 털털털 산을 올라가는데 과속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네.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과속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다 대겠어요. 면허증 내봐. 이렇게 딱 단추를 열고 여기 있는 상에서 면허증을 내잖아요. 네. 그러려고 단추를 열었잖아요. 네. 단축 해방했네. 복장 불량. 또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딱 그 시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왔는데 그걸 또 위반을 했다고. 맞아요. 네. 이야. 우리 그때도 네. 내가 한번 그 검사가 이름이 뭔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이번에는 제가 검사 이름을 알아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검사 이름이 그 훌륭한 분 이름을 좀 알아놔야지.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네. 이분이 기소한 검사. 네. 그렇죠. 서형우 검사거든요. 서형우. 형우 검사. 형자 우자. 네. 훌륭하신 분이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형우. 네. 저 어디 소속이에요? 아마 북부지법 소속일 것 같아요. 북부지검. 네네네. 북부지검의 서형우. 네. 서형우 검사. 네, 검사입니다. 북부지검의 맞습니다. 서형우. 성이 뭐라고? 서요. 서씨요. 서울 할 서씨. 때 서에, 예. 형무소 할 때 형에, 어. 네. 우할 때 우스개 우. 할 때 네, 우. 우스개 할 때 우. 예. 네. 서형우.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주 훌륭하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났네요. 네. 제가 항상 말해요. 네. 살면서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난다고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맞습니다. 개새끼를 안 만나야 돼요. 개새끼. 네. 예. 네, 맞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개새끼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침 오늘이 목요일 맞나요? 네. 그렇죠. 오늘이 기소를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만약에 오늘 항소를 한다. 그 벌금 20만 원 구형을 해놓고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무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오늘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전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네. 항소를 해요? 할 확률이 있죠. 보통 무죄 나오면 검사는 무조건 항소합니다. 낯짝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뭐 벌금 10만 원 구형하려고 항소합니까? 그거 만약에 지금 사실 그 장유미 변호사가 제가 변호를 예. 받아서 장유미 변호사님이 변호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게 20만 원을 과연 그 뭐랄까 무죄가 나왔을 때 그 항소를 할까? 근데 대부분 원래 100% 항소를 한답니다. 근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항소를 안 하잖아요. 네. 항소를 안 하면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좀 인사고과에서 감점을 받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는데 만약에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죄가 났다고 2심을 또 항소를 하잖아요. 네. 그건 해외 토픽에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도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생각을 해야죠. 8개월 동안 우리 정병곤 대표님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대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검사가 기소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윤석열이 그 얘기 했어요. 네. 우리가 몇 번 틀어줬어요. 왜냐하면 숙련된 법기술자가 네.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사실 저는 그래만 운이 좋아서 MBC 뉴스에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명예는 찾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행정심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에 일단은 장유미 변호사 선임해서 이게 무죄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 내가 여태까지 들어갔던 돈과 시간은 절대 보상받지 보상받지 못하죠. 그나마 변호사비를 무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장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한 7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죄가 나왔을 경우. 예. 그러면 행정심판 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아휴, 정말 그동안 당한 것만 해도 저기 한데 이거를 누가 시켰을 겁니까? 시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윤석열이 시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죄가 나왔던 이유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단속했던 경찰을 증인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실제로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를 보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게 J컴퍼니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하고 있으니까 잡아라.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